2021년 4월 14일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직상장했습니다.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 860억 달러.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합친 것보다 컸죠. 하지만 1년 반 후 주가는 88% 폭락했습니다. FTX 파산, 테라루나 붕괴, 크립토 윈터가 덮쳤죠. 그런데 2024년 비트코인 ETF 승인과 함께 다시 3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어비앤비 엔지니어 출신이 어떻게 지하실에서 시작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50%를 지배하게 됐는지, 그리고 크립토의 JP모건이 되겠다는 꿈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파란만장한 여정입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1983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죠. 라이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2005년 졸업 후 IBM, 딜로이트를 거쳐 2011년 에어비앤비에 입사했습니다. 220번째 직원이었죠. 2010년 크리스마스 휴가, 암스트롱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를 읽었습니다. 이거다. 충격이었죠. 은행 없는 금융, 국경 없는 화폐.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며 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떠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2011년 여가 시간에 비트코인 거래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소는 마운트 곡스가 유일했는데 해킹당하기 일쑤였죠. 안전한 거래소를 만들자. 2012년 6월 에어비앤비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브라이언 체스키 CEO가 미쳤다며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죠. 2012년 6월 Y 컴비네이터에 지원했습니다. 폴 그레이엄은 회의적이었죠. 비트코인? 그게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암스트롱의 열정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5만 달러를 받고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죠. 공동 창업자를 찾던 중 전 골드만삭스 트레이더 프레드 에어샘을 만났습니다. 코인베이스라는 이름은 비트코인 용어에서 따왔습니다. 새로 채굴된 비트코인이 처음 생성되는 거래를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 하죠. 모든 암호화폐의 기초가 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2012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와 연동해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했죠. 수수료는 1%, 당시 다른 거래소는 5에서 10%였습니다. 첫날 거래액 0. 그러나 일주일 후 1000달러, 한 달 후 10만 달러.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2013년 5월 시리즈 A 500만 달러 조달.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가 주도했죠. 프레드 윌슨은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시리즈 B 2500만 달러.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투자했죠. 마크 앤드리슨이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2014년은 실현의 해였습니다. 마운트 곡스가 85만 비트코인을 도난당하고 파산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1200달러에서 200달러로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죽었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암스트롱은 지금이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보안에 집중 투자했죠. 2015년 첫 기관 투자자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였죠. 뉴욕주 비트라이선스도 최초로 획득했습니다. 합법적 거래소로 인정받은 거예요. 2015년 말 사용자 240만 명, 거래액 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돌파했고 ICO 열풍이 불었죠. 코인베이스 가입자가 하루 10만 명씩 늘었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고객 지원이 마비됐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각했죠. 하지만 매출은 폭발했습니다. 2017년 매출 10억 달러, 순이익 3억 8천만 달러. 2018년 10월 시리즈 2 3억 달러 조달, 밸류에이션 80억 달러. 타이거 글로벌, 웰링턴이 투자했죠. 이때부터 상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서 2019년엔 크립토 윈터가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3,000달러까지 떨어졌죠. 직원 15%를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진입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테슬라,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매수했죠. 페이팔이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2020년 매출 12억 7,700만 달러, 순이익 3억 2,200만 달러. 2021년 4월 14일 나스닥 직상장. 참조 가격 250달러, 시초가 381달러. 첫날 최고 429달러까지 올랐죠. 종가 328달러, 시가총액 860억 달러. 골드만삭스에 근접했습니다. 암스트롱의 지분 가치만 150억 달러. 39세에 포브스 500대 부자가 됐죠. 2021년은 정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6만 9천 달러, 이더리움 4,800달러 돌파. 시바이누,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도 폭등했죠. 코인베이스 2021년 매출 73억 5,500만 달러, 순이익 40억 달러. 거래 수수료가 전체 매출의 86%였습니다. 2021년 11월 주가는 368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죠. 하지만 2022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5월 테라루나 400억 달러 증발, 6월 셀시우스 파산, 7월 3LO 캐피털 붕괴, 11월 FTX 파산. 도미노처럼 무너졌죠. 비트코인은 15,000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도 35달러까지 91% 하락했죠. 2022년 6월과 11월 두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 직원 18% 1차 해고, 추가 20% 해고, 총 직원의 35%를 줄였죠. 2022년 매출 31억 달러로 58% 감소, 순손실 25억 달러. 상장 후 첫 적자였습니다.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고소했죠.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FTX와 달랐습니다.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했고 자기 매매를 하지 않았죠. 우리는 카지노가 아니라 거래소라는 암스트롱의 원칙이 지켜진 겁니다. FTX 난민들이 코인베이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규제 명확화입니다. 리플 때 SEC 소송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했죠. 둘째,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입니다. 2024년 4월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셋째,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2024년부터 완화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죠. 2024년 1월 10일 역사적 순간이 왔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를 승인한 거죠.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이 출시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8개 ETF의 수탁 파트너가 됐습니다. 수탁 수수료만 연 2억 달러 이상 예상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코인베이스 현황은 사용자 1억 1천만 명, 기관 고객 24만 5천 개, 예치, 자산 2,730억 달러. 2024년 연간 매출 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1% 성장. 순이익 11억 달러로 흑자 전환. 주가는 265달러, 시가총액 650억 달러입니다. 2025년 상반기도 순항 중입니다. 1분기 매출 23억 달러, 순이익 11억 달러. 2분기 매출 14억 달러, 순이익 3,600만 달러.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하며 거래량이 폭증했죠. 월간 거래량도 1,45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수익 구조를 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50%, 스테이킹 서비스 15%, 구독 및 서비스 20%, 이자 수익 10%, 기타 5%. 거래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고 다각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코인베이스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규제 준수입니다. 미국 48개 주에서 라이선스 보유. 둘째, 보안입니다. 98% 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 창업 이래 한 번도 해킹당하지 않았죠. 셋째, 브랜드 신뢰도입니다. FTX 사태 후 가장 안전한 거래소로 인식됩니다. 넷째, 생태계 확장입니다.
코인베이스 벤처스로 300개 이상 크립토 스타트업에 투자. 베이스라는 자체 레이어 2 블록체인도 운영하죠. 다섯째, 기관 고객입니다.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블랙록 등이 고객이죠. 경쟁은 치열합니다. 바이낸스, 크라켄, 제미나이, 로빈후드 크립토 등이 경쟁자죠. 특히 바이낸스는 거래량이 코인베이스의 10배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선 코인베이스가 50% 점유율로 압도적이죠. 리스크도 큽니다. 첫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SEC와 소송 진행 중이고 의회의 크립토 규제법도 불확실하죠. 둘째,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셋째, 경쟁 심화입니다. 전통 금융사들도 크립토에 진출하고 있죠. 투자 관점에서 코인베이스를 평가하면 크립토 시장의 대리지표입니다. 비트코인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죠. 베타가 2.5로 매우 높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PE 비율 60배, PEG 2.1, 성장주 치고도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장기 전망은 밝습니다. 첫째, 크립토 채택 확대입니다. 글로벌 크립토 보유자가 5억 명을 돌파했죠. 둘째, 기관 진입입니다. 연기금, 보험사들이 포트폴리오의 1에서 5%를 크립토에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규제 명확화입니다. 미국도 곧 포괄적 크립토 법안을 만들 겁니다. 암스트롱의 비전은 원대합니다. 10억 명이 매일 크립토를 사용하는 세상이죠. 코인베이스를 단순 거래소가 아닌 크립토 금융의 인프라로 만들려 합니다. 웹3 지갑, 디파이 서비스, NFT 마켓플레이스, 스테이블 코인 등 전방위로 확장 중이죠. 흥미로운 통계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사용자 평균 연령 38세, 평균 계좌 잔액 $5,400,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의 31%, 이더리움 23%, 알트코인 46%, 기관 거래가 전체의 73%. 이제 개인보다 기관이 주 고객인 거죠. 코인베이스는 크립토 세계의 JP모건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안전하고 규제받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이죠. $480에서 $30로, 그리고 다시 $300로. 이 롤러코스터가 크립토 시장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암스트롱은 확신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코인베이스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닙니다. 크립토 혁명의 관문이고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잇는 달이며 웹3 시대의 인프라입니다. MIT 지하실에서 시작해 $650억 기업이 된 것. 그것이 실리콘밸리가 아닌 크립토밸리의 신화입니다.